지금 1가구 1주택인 분들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맞나요? 올라도 되나요? 1가구 1주택이면? 기본적으로 세금 없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건이 있죠. 네.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또 2년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그걸 갖추신 분 한해서 비과세 혜택 주는 거지 그걸 갖추지 않는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처음에 무주택자분들이 집 사가지고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중도에 이제 분양권을 샀다든지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집수가 요즘 또 늘어나요. 정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이 없죠. 그래서 이 비과세는 항상 요건을 갖추신 분한테 있다. 이런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 좀 공부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수 뭐 분양권이나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경우도 예전에는 그렇게 주택수에 안 들어가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뭐 올해부터나 아니면 또 규제가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내 집 할 때 비과세가 될 줄 알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 그 양도세 비과세에서 그 분양권이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들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하나 사게 되면은 집이 투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세대 2주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꼬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맞아요. 내 분양권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잘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안 되시면 비과세 혜택 받기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네. 세무사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비과세 조건이 되는 경우에 그럼 나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세금을 낼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세청에다가 그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양도세 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팔았으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나요? 그 비과세는 이제 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신고하게 되면은 모르면은 그냥 또 맡기셔야 되잖아요. 외부에다가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저희가 뭐 어떤 경우는 30만 원 받고 어떤 경우는 또 50만 원 받고 100만 원도 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보면 그 신고 수수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시적 2주택 해가지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가신 분들은 이것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세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통지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주택자 하더라도 9억이 넘어가신 분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비과세 혜택도 있지만 9억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 해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또 본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그렇죠. 9억을 초과하는 분들은 또 하는 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팔기 전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조금 뭐 자기 판단해서 뭐 비과세다 생각해서 신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세금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검증한 뒤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양도세를 이제 줄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럼 필요 경비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있는데 요 필요 경비 그나마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필요 경비 부분이잖아요. 이 필요 경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영수증도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까요? 예, 필요 경비는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팔 때 필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도 사실은 필요 경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간에 그 인테리어 하신 분 계세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경매하실 때 보면은 또 컨설팅 비용도 사실은 필요 경비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넣을 수가 있죠. 세무사 비용도 맞아요. 근데 네. 네, 저희가 세무사 비용도 맞죠. 맞는데 이제 세액에서 끌어야 되니까 또 10% 하여튼 맞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이제 그 법무사 수수료도 해당이 있고요. 또 등등 뭐 그다음에 소송 걸려서 뭐 소유권 이전할 때 소송 걸려서 관련된 어떤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해당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은 전부 다 계약서 가지고 이제 보통 입증해야 되고요. 또 계약서 없는 것들은 증빙이 있죠. 거래 증빙. 그러니까 뭐 계약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 같은 거 가지고 입증해야 되는데 그 영수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이런 경우는 금융거래 있죠. 네. 통장에 쌓아준 것들 이런 거 가지고도 가능한 거니까 챙기셔가지고 뭐 신청하면 되죠. 특히 그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오버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오버된 부분도 다
세법세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집어넣어서 혜택을 보시면 좋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넷 뱅킹 그 확인증, 2차 확인증만 그쵸? 있으면은 그 정도면은 다 이제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수증이 없어도 써먹을 수 있나요? 영수증이 없으면 써먹기 힘들지만 네. 또 그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음. 좀 이렇게 좀 세무하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매매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합법적인 것만 끊어주고 그 이상은 또 그쵸. 이제 안 끊어주신 경우도 사실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신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저도 경험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한 적이 있었냐면은 그 200만 원 정도가 이제 뭐 법정 수수료다. 그런 네, 이제 네. 영수 있잖아요. 네, 이 오버된 것도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줬으면 800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 안 끊어주잖아요. 그렇죠. 그 일단 그걸 갖다 집어넣고 금융 비용 딱 해서 이건 1000만 원 준 거다. 그래서 신고 들어갔죠. 계좌이체한 내용을 그때 연락을 안 오더라고요. 아,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음, 줬으니까 1000만 원을. 처리가 그것도 팁이죠.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영수증을 못 챙겼더라도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좀 지나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금융거래 증빙이 있으면은 가능하게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떤 금액이다 소명을 해야겠죠. 보통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그럼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세무서에 꼭 방문을 해야 할까요?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계약서가 있어야 할 거고요. 네. 양도 취득할 때. 매매 계약서 그렇죠. 양도하고 취득하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필요경비에 관련된 서류.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서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세금 계산서, 양도세 신고서. 그래서 그거 신고서는 요즘은 다 국세청에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다 해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 스캔 떠가지고 이제 같이 인터넷 접수할 수 있거든요. 홈택스로 이제 말씀하신 진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경우에는 조금 이제 또 문제가 있죠, 나중에. 네. 잘못되면은 전화 오더라고요. 몇 개월 뒤에. 새로 그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런 업무는 저희 쪽에 하는 거니까 네. 좀 금액 큰 것들은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좋죠 뭐. 스스로도 그렇게 좀 받지만은 또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혼자 하셔가지고 낭패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또 이제 또 우편을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직접 가셔가지고 뭐 접수해도 되고 방법 많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혼자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어 해서 계산했는데 더 많이 내버렸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한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 신고했잖아요. 네. 그러면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간이 5년 주어지거든요. 경정 청구요? 네. 5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정 청구 서식이 있어요. 내가 신고했던 자료가 있고 새로운 자료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이자도 붙여가지고 주죠. 물론 이제 거기서 검증하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경정 청구 5년간 시간 준다.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걸 알았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냥 잘못 냈는데도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알아서 챙겨주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적게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알아서 그건 챙겨서 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연락옵니다. 아니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저는 사실은 지금 거의 다 맡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남대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귀신같이 5개월 뒤에 전화해가지고 또 과소납부했다고 또 가산세도 또 내라고 가산세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그때 낭패를 한번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뭐 사실 또 요새 또 비용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또 비용 처리 되니까 필요경비도 그래서 이제 맡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고. 그런 거는 정말 더 낸 거는 모르겠는데 적게 낸 거는 칼같이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많이 나쁜 것들은 나 많이 납부했네. 사실은 일부러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환급해 준 경우 많이 드물어요, 사실. 그렇죠. 제가 경험해 보면. 하지만 잘못 신고해서 그래서 가서 되는데 비가 신고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과세 요즘 걸려가지고 또 세금 많이 투입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귀신같이 특히 비싼 집일수록 그런 게 철저하죠. 그래서 보면은 과세 요건 판단하기 비과세 요건 판단이 되게 많아요. 이래저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나는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같이 주소가 돼 있어가지고 또 아버지 집이 또 있는 거예요. 집 2채. 또 뭐 옛날 뭐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100만 원짜리. 이것도 집 한 채야. 2채 돼가지고 세금 귀신같이 진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연락 오죠. 그럼 낭패죠 그거. 그게 그쵸. 세금 추징되는 게 보면은 뭐 몇 천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억도 되고. 그렇죠. 양수가 워낙 크니까요. 또. 그쵸, 그래서. 커요.
그럼 이거 신고를 또 그 기간이 있나요? 신고 기간이? 신고 기간이 있죠. 일단 그 보통 잔금 기준 해가지고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 있죠. 네. 네. 여기까지 끌고 와요. 1월부터 2달. 아, 그러니까 두 달. 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잔금 치렀다 하면은 1월 말까지 와가지고 2달. 3월 말까지. 30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물론 그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가 일단 신고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20% 붙죠. 납부할 세금에. 그럼 납부할 세금이 세금이 1억이면은 1억 2천이 되는 거죠? 1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체이자가 있어요. 연체이자가. 하루 연체이자가 10,000분의 2.5거든요. 그래서 1억 곱하기 10,000분의 2.5 이만큼 매일 붙어요. 일별로요? 그러면서 365일이다 그러면 곱하면은 또 세금 늘어나죠. 음. 그래서 이게 늦게 가서 잡히는 경우에는 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또 커질 수가 있죠. 일부러 늦게 잡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가산세 많이 매기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 5개월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5개월 뒤에. 어떤 분들 1년 뒤에. 아니 제가 고의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실수로 잘못 계산한 건데 아무튼 보통 이제 그 신고 기간이 이제 2달 주어지잖아요. 그 세무서에서 그 검증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게 보통 4개월이거든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 그다음 그만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 국세청 또 위에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해요. 네. 그 지적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또 시간 확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세되게 되면은 그쵸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죠. 그렇네요. 양도세를 다 낼 수도 있겠네요. 그 양도 수익금을 다 낼 수도 있겠네요. 그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차액에 상한? 차액에 뭐 내가 남긴 차액에 좀 많이 또 차지할 수 있죠.